예, 일단 공회전 정수성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귀로 듣기에는 그 두 차가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측정 한번 해봤어요. 귀로 듣는 것과는 좀 약간 좀 다르게 나왔죠. 소렌토가 더 조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시벨이 한 2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그 유의미하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엔진 음색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음색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산타페 엔진 음색이 좀 더 사람이 듣기에 좀 더 거슬리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어서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회전수를 대략 한 2,500rpm 정도로 이제 공회전 때 올렸을 때 그때의 그 소음 측정기 수치는 두 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냥 주행 중 하다 보면 소렌토가 훨씬 더 조용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RPM 올렸을 때를 확인을 해보면 물론 뭐 풍절음이나 그런 부분은 좀 제외된 부분이지만 그런 걸 확인해보면 거의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 요 차만 비교했을 때 이 소렌토가 진동이 훨씬 적어요.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많고 이제 차량대가 약간 좀 안 좋긴 한데 이제 그걸 감안을 해도 그 진동 대책면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 차만 놓고 봤을 때 운전대 잡고 있으면은 진동이 좀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기통 디젤 대중 브랜드 SUV로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 산타페는 2년 전에도 그랬지만 그 진동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게 좀 많아요. 사실 소렌토를 타면서 이렇게 등이나 그러니까 엉덩이 쪽으로 진동이 많이 느껴진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는데 산타페를 타면 살짝 진동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사실 이거보다 거의 5배 많은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새로 나온 소렌토가 좀 더 진동 면에서는 월등히 좋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비교 시승기에서도 이제 거의 끝물 DM과 이제 최근에 나온 TM을 그때 비교 시승을 했는데 그때는 그 끝물 DM이 주행거리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그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진동이 훨씬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좀 더 나지 않나 싶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얼핏 보면은 같은데 사실은 다른 부분이 되게 많죠. 엔진 같은 경우에도 같은 2.2L 디젤이긴 하지만 요거는 신형 스마트 스트림이 들어갔고요. 저 산타페는 R엔진이죠. 그리고 변속기도 산타페는 8단 자동이고요. 얘는 토크 컨버터, 얘는 새로 개발된 8단 듀얼 클러치입니다. 요게 듀얼 클러치라서 효율 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좀 천천히 운전할 때 이때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이 번갈아서 타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속 페달 초기 밟을 때 그 나가는 게 좀 달라요. 물론 이제 풀 가속을 하면은 둘이 가속력은 거의 비슷하지만 일상 용도로 사용하는 이렇게 천천히 밟고 다니는 상황에서는 얘가 좀 더 힘있게 나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엔진이랑 변속기가 모두 달라져서 당연히 주행 감성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반응 속도가 좀 더 빠른 느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렌토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 그 가속력은 사실상 두 차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일상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영역 또는 그 운전의 편의성에서는 확실히 이 8단 그 DCT 다 달린 이 차가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속에서 이렇게 좀 천천히 출발할 때 8단 자동에 비해서 조금 더 꿀렁거리는 면이 있는데 이게 일상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그 영역에서는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건식 DCT를 생각해보면 사실 저속에서 꿀렁거림이 꽤 심했었잖아요. 처음 초창기 나왔을 때. 근데 습식 DCT는 그래도 처음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승차감에서는 나쁘지 않게 좀 세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에 현대차가 사용하던 그 건식에 비해서 그 습식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습식이 일단 토크 대응 일단 바리에이션이 높으니까 고토크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고토크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좀 더 큰 차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라서 그 변속기를 적용할 수 있는 차 베리에이션이 되게 넓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몇 개의 차종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차에 들어갈 수 있는 되게 많은 토크에 대응될 수 있는 변속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죠. 근데 내구성이라든가 수리 비용 면에서 보면은 이 DCT가 습식이라도 그 8단 자동에 비해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사실 구조적으로 사실 마모가 좀 그 자동 변속기보다 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구조적인 것이랑 그런 어떤 열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냐, 어떻게 개발을 했냐에 따라서도 사실 이제 그 내구성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GCT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좀 더 많은 차에 적용이 되고 한번 더 많은 거리를 타보고 나온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차는 그 운전 편의성이 괜찮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시야나 이런 게 다 괜찮아요. 근데 운전 포지션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의 높이 자체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1열에 앉아보면 좀 산타페는 좀 껑충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게 2열에 앉아보면 산타페의 경우에는 발이 되게 잘 들어갑니다. 소렌토는 좀 걸리거든요, 발이 들어가다가.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낫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낫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아늑하고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을 소렌토가 더 많이 줍니다. 그게 저 플랫폼의 차이도 있을까요? 이게 플랫폼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 아예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진 않겠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에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탄 현대기아차 보면은 이제 코너 올 때 전자장비 제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소리가 잘 안 났는데 이 차는 지금 코너 돌면은 소리가 좀 나네요. 그게 좀 차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원래 소리 제어 장비가 들어가는 거 소리를 사실 보통 잘 안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차가 그런데, 소렌토는 나 지금 제어하고 있어 라는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차들도 그런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가 승차감은 얘가 좀 더 탄탄해요.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도 이 소렌토가 좀 더 적고, 반면에 산타페는 이거보다 좀 더 부드럽게 느끼거든요. 근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이 차가 좀 커서 그런지 더 차가 좀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물론 자세 자체는 좀 다 안정적이지만, 근데 이제 코너에 들어가면은 산타페가 뭔가 좀 더, 아무래도 차가 좀 근소하게 작아서 그런지 더 좀 가볍고 날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2년 전에 그 비교 시승기에서는 산타페는 좀 단단하고, 특히 이제 충격을 받으면 처음에 들어오는 게 좀 되게 좀 날카롭게 들어와서 저는 승차감이 별로 좋은 평가를 안 했는데, 그리고 그때 그 DM 끝물은 승차감이 전 되게 좋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승기 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약간 역전이 됐어요.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얘는 구형에 비해서 좀 더 탄탄해지고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티지를 탔었는데 바운드 되는 느낌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스포티지가 사실 너무 물렁거려서. 그래서 정말 얼마 안 타다가 팔았는데, 그런 면을 보면 사실 소렌토가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부드럽고 타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산타페가 더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이 바뀌면서 대부분 전장품이나 이런 부품들의 배치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엔진도 더 낮아지고, 그리고 배터리가 원래 좀 더 차의 앞쪽에 있었는데 전 플랫폼에서는 이제 무거운 부품들을 최대한 대시로 붙이자라고 해서 일단 새로운 플랫폼에는 배터리가 더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사실 차체가 좀 더 흐물거리지 않고 좀 더 단단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산타페가 승차감이 괜찮아요. 고속으로 달릴 때는 그 안정감이나 그런 게 신구 플랫폼과는 달리 차이가 또 그렇게 크진 않고요. 물론 전체적인 이제 견고함이나 그런 걸로 보면은 소렌토가 낫긴 한데, 플랫폼이 이제 풀체인지 된 걸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홍보나 이런 신차가 나왔을 때 비틀링 강성이 얼마가 좋아졌고, 그리고 소음이 얼마나 줄었고, 이렇게 보통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홍보에 대한 수치가 커 보여도 사실 고객들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산타페와 소렌토 중에 어떤 게 더 고속 안정성이 좋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무조건 더 좋아 라고 느낄 정도로 뭔가 다른 느낌은 아니고요. 산타페도 일반 생활에서, 그리고 꽤 고속으로 넘어갈 때도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임은 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가 원래 나오고 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간중간 계속 수정이 되고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컴플레인 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연식 변경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 개선이 되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끝물인 차가 오히려 완성도가 되게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자님께서 느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음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공회전이나 그 정차 시 이제 회전수 올리는 거 빼고 이렇게 주행 중에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그 엔진 음색이 이 차가 좀 덜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디젤 엔진이 소음 회전수 올리면 이제 커지는 건 다 비슷한데 그 음색 자체가 산타페에 비하면은 이 차가 좀 덜 부담스럽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산타페 그 음색이 이거에 비해서 좀 거칠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속에서 달려보면 확실히 엔진 음색은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소음 데시벨은 비슷하더라도 들리는 게, 그리고 좀 더 긁는 소리가 사실 R엔진이 더 많이 나서, 그러니까 산타페가 더 많이 나서 타고 다닐 때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소렌토가 부담스럽지 않은 소리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주 이제 극저속에서 움직일 때는 그 변속기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얘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DCT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DCT라서 사실 소음은 아마 일반 변속기보다 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변속이나 그런 데 소음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저속에서 이제 발진할 때 천천히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골목길 같은 데서. 네. 그때는 이제 그 기계적인 소리가 산타페에 없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는 이제 DCT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편하게, 그리고 뭔가 저속에서 꿀렁거리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그냥 편하게, 난 그렇게 고속을 안 하고 탄탄한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산타페를 타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CT 이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이 초반 저RPM에서 꿀렁거림이나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산타페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음 부분 그런 건 이제 맞는데, 번갈아서 타보면은 천천히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때 나가는 느낌이 차이가 좀 되게 많이 나서, 예를 들어서 얘 타다가 산타페 딱 바꿔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가속을 조금 밟을 때 이게 희마리가 없어요. 산타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취향차 또는 호불호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급차 제네시스나 이런 부분에 DCT를 안 넣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고속으로 달릴 때 풍절음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1열에서의 풍절음은 두 차가 대략 비슷해요. 근데 2열에서 앉았을 때 그 풍절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렌토가 2열에 앉았을 때 그 풍절음이 조금 더 적게 들립니다. 산타페의 경우에는 지금 2열 왼편에 앉았을 때 지금 도어 트림 쪽으로 지금 바람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열에 앉으면 소렌토가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게 저 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산타페도 그렇게 지금 바람 소리가 이 트림으로 들어오는 건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열 승차감은 보통 2열에는 애기들이 앉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앉으시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좀 더 편안한 좀 승차감이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은 소렌토가 더 맞는데, 뒤에 앉으실 분들, 그리고 애기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산타페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뒤에 앉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2열 시트도 산타페가 좀 더 푹신하고, 그리고 공간은 사실 당연히 소렌토가 더 넓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승차감이 뒤가 훨씬 더 편안하고, 그리고 물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편안한 느낌이라서 저는 2열에 앉으시는 타겟을 생각하면 산타페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열에 똑같이 앉아서 그 연구 어머니 운전할 때 제가 버거나 탔잖아요. 확실히 2열에 앉으면은 산타페가 더 좌우로 기우뚱거리고, 이 차는 2열에 앉으면은 그 똑같은 상황이나 속도에서 그렇게 좌우로 좀 흔들거리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흔들림이 적거든요. 그래서 좀 더 탄탄하긴 해도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끼는데, 확실히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이 한번 언덕을 올라갔다 떨어질 때 그 바운드 되는 폭 자체가 적거든요. 그래서 소렌토가 사실 상하 좌우 움직임 자체는 산타페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있을 때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산타페가
훨씬 많거든요, 소렌토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승차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 맞는 상황이라 기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산타페나 소렌토 모두 편의 장비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최근 차에 신버전이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차로 유지장치 같은 경우에도 기능상으로 차로 중앙을 지키는 능력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속부터 가능하지만 저 차는 대략 55km, 60km? 그때부터 이제 기능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타페도 다음 이제 개조차가 나오면 아마 이미 소렌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아마 적용을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기능 자체는 비슷한데 그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죠. 특히 이 차는 HDA가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닌 그 일반 이제 간선도로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운전 편의성 면에서 보면은 훨씬 좋죠. 예를 들어서 고정식뿐만 아니라 그 이동식 카메라까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잖아요. 지나가면 원래 세팅한 속도로 높이고, 그러니까 이런 운전 편의성 면에서 보면은 이 차가 좀 더 낫긴 하죠. 이건 뭐 신차니까 당연한 결과죠. 확실히 HDA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원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편의성에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영향을. 그래서 사실 HDA를 안 써보신 분들은 사실 얼마나 편한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써보시면 진짜 없으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무조건 옵션을 넣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 나온 이제 기능들은 편리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HUD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더 신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V80이나 그때부터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과속 카메라 속도 제한 이상이 되면은 속도계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아마 색깔도 세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시인성이라든가 저기 이제 표시되는 그런 그래픽, 이게 이 차가 좀 더 낫습니다. 예, 산타페 타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옮겨 타면은 갑자기 실내가 올드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검은색이랑 사실 브라운색 섞이면 좀 원래 고급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올드한 느낌이 많이 나고, 여기 우드 트림이 도어 있는데 그 색깔도 조금 많이 어두워서 옛날 차 느낌이 좀 나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차는 실내 색깔 저거 괜찮아요. 저는 이 현대차의 그 버건디 색깔을 괜찮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보다는 그 내장 색깔이나 그거는 의외로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실내 디자인이 좀 올드하죠. 예, 어쨌든 산타페로 바로 옮겨 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높이가 좀 높고요. 그래서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 시야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키가 크신 분들은 반대로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가장 낮춰도 좀 높으니까. 지금 시트 저는 가장 지금 낮춘 상태인데도 좀 앞에 시야에 지금 이 루프가 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꽤 높은 편이라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썬루프가 없었다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종합적인 상품성으로 보면은 확실히 최근에 나온 차가 상품성이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차로만 놓고 보면은 그 소렌토의 상품성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주성뿐만 아니라 뭐 주행 느낌이라든가 심지어 공인 연비도 소렌토가 좀 더 낫죠.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DM 끝물 시승할 때 그 승차감 때문에 소렌토를 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느낌은 좀 다르지만 이 소렌토가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확실히 새로 나온 차이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들어갔고 플랫폼이 새로 바뀌었고 엔진과 변속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조화가 되게 중요했는데, 사실 소렌토가 상품성 자체, 전체 상품성이 꽤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소렌토에 들어간 기술들이 아마 산타페 다음 아마 개조차에 그대로 반영이 될 텐데, 어떤 다른 느낌을 내는지, 만약에 이런 지금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소렌토의 기술을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소렌토와 비슷하게 갈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취향의 차이긴 하겠지만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산타페가 좀 더 낮을 분들도 있을 거고요. 산타페 어차피 목표 연령층이 좀 높잖아요. 그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산타페와 소렌토의 주행 감상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산타페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소렌토 대비해서 산타페가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다, 그 부분은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8단 DCT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이제 데이터가 없지만 그 유지 보수 면에서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산타페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8단 변속기는 다른 차종에 적용이 돼서 되게 많이 양산을 했고 이미 검증이 여러 번 됐죠. 근데 사실 DCT의 경우는 지금 벨로스타 N과 소렌토밖에 지금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그리고 정비성이나 그리고 이게 얼만큼 더 계속 같은 퍼포먼스를 내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산타페가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제 자동 변속기가 좀 더 익숙하잖아요.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작동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산타페가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어차피 얘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거의 같은 이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될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끝물을 사시는 것도 자동 변속기를 원하시면, 물론 이제 진동 같은 경우는 이 차의 그 상태가 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상일 때에도 진동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가 좀 더 낫거든요, 산타페가. 그래서 그런 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디젤의 진동에 좀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더 소렌토 쪽으로 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행 중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많잖아요. 이제 23,000이 넘었는데 생각보다는 잡소리가 없어요. 근데 어저께 탈 때는 잡소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뿌드득 하는 소리, 이게 지금 자꾸 흔들어야 소리가 나는데, 어제는 그냥 주행 중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런 소리가 있었고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저 A필러 쪽에서 잡소리가 좀 크게 났었죠, 아까. 소렌토 A필러 이제 조수석 쪽은 좀 계속 좀 나다가 안 나다가 했는데 좀 그 소리가 좀 컸어요, 생각보다. 근데 산타페의 경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점에는 지금 잡소리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잡소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플라스틱끼리 맞닿는 소리나 아니면 뭐 안전벨트 쪽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고질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산타페 타고 있는데 그런 소리는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소렌토가 양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산타페가 양산되고 지금 나오는 그런 것보다 안정화가 좀 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신형 소렌토와 산타페의 비교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간헐적 소음 얘기 좀 해야지. 맞다. 네, 잡소리. 이게 이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차들도 그런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싼 버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퇴출돼야 되겠는데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예전 거는 ESC 같은 건 네. 브레이크 막 제동하는 소리 되게 많이 들렸거든요. 그렇죠. 브랜드 상관없이. 근데 요즘엔 좀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몇몇 일부 차종은 그렇게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차급이나 그런 어떤 차에 어떤 걸 적용하냐에 좀 버전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아마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좋아진 건 맞는데, 왜 기존에는 색깔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세 가지로. 그리고 크기도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그 기능은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담당팀은 아니지만 아마 컨설팅을 맡겨서 그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피드백을 받아서 없애지 않았을까 생각.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이런 중형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륜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도시에서 생활하시고 평상시에 그냥 생활하신다면 사륜은 그렇게 필요한 옵션인가라는 생각을 좀 평상시에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사륜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행 중 소음 같은 경우? 그 평가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행을 하시면서 그 연구원분들이 주행을 하시면서 정확한 그 데시벨 측정 기계로 확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시벨을 다 측정하고 보고서를 쓰시고 원래 우리가 목표한 데시벨보다 위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더 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그거를 다 평가를 하셔서 그 담당 설계자한테 넘기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설계자분들은 시스템 단위로 만약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개선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서 나는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요.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흡음재를 댄다거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바람 소리 같은 거 앞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줄여요? 나는 차는 뭐가 문제인가요? 보통 A필러의 디자인이나 뭐 각도,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많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의 형상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보통 그런 각도들, 그러니까
이런 각도면 속도가 좀 줄어들 거예요 라고 보통 이렇게 디자인 분들이나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양산성에 적합하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이 안에 사실 커넥터들이나 다른 어떤 전선류들 그리고 유닛들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 말하는 이상이 구현이 되냐 안 되냐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현이 되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풍조름이 줄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해서 양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면은 못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께도 못 줄여. 근데 저 A필러 두께는 안전과도 상관이 있는 거라서 되게 여러 부분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그리고 이제 전자 장비 그리고 풍절음 이런 것들 다 해서 절충을 하는 거죠. 지금 DNA 같은 경우 처음 나왔을 때 앞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풍절음이 꽤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소나타는 제가 타도 풍절음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소음도 심하고 전 사지 않습니다. 일단 저기 같은 비교 대상이 K5보다 안 예뻐서 진짜 못생겼어요. 비교 대상이 있는데 걔보다 일단 차이나게 못생겨갖고 좀 그렇죠. 제가 차를 보고 되게 매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디자인은 어차피 하나도 모르지만 딱 봤을 때 이 차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내장재는 또 소나타가 좋아서.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내장재는 또 소나타가 좋아요. 근데 내부에서도 친구들 동기들이랑 얘기해보면 소나타의 디자인이 스포티하고 좋다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의 개취니까 그럼요. 예. 이거는 취향 존중. 제가 맞다 이거는 예. 아니고요. 그냥 저는 안 산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댓글로 그 K5나 소나타 뭐가 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저도 그거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한 게 이게 외장 디자인은 K5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이게 내장 디자인과 소재는 또 소나타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약간 좀 저라면 되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고민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차를 내려서 보고 멋있다를 되게 중심하시는 분이면 그러니까 밖에서 남이 보는 시선이나 아니면 내가 내렸을 때 이 차를 타고 싶다 이런 느낌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K5를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에 내가 타고 다니면서 이 차 참 되게 싼티 난다 혹은 참 별로다 이런 느낌이 싫어 그러면은 저는 소나타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K5를 사지 않을까. 다 중요하지만 굳이 내장과 외장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내장. 왜냐면 운전하면서 더 많이 보니까.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더 가중치를 둔다면 내장. 내장이 우리가 사람 몸에 닿는 거고 더 자주 보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두 개 중에서 내장을 더 중요시 하는데 K5랑 소나타는 외장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갈등이 된다는 얘기죠. 대답하기가. 이제 그냥 제 취향으로는 소나타가 내부가 G70 수준이어도 전 소나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산타페 2년밖에 안 되는데 한 세대 전의 차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G70도 처음 나왔을 때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내부 디자인이.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너무 옛날 느낌인 거예요, 차가. 그래서 스팅어도. 네, 맞아요. 스팅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스팅어는 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내장 괜찮다 고스타 됐는데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그 독도 울릉도 갈 때 다시 타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옛날 차 같지? 모니터 요만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차가 제가 보기에는 2년만 지나도 이제 디자인이 익숙해져서 새로운 차 느낌이 점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더더욱 요즘 현대기아 자동차가 내부 디자인을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해져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원래 이렇게 자주 바꾸진 않았고 요즘에 와서 특히 이제 모델 체인지 주기가 뭐 짧아졌다기보다는 바꿀 때 이제 많이 바꾸잖아요. 요즘에 특히 많이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왜 이래요? 모델 풀 체인지급 부분 변경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그래서 직원들은 죽어나는데 윗분들이 하라고 하시니까 윗분들의 결정이 그렇다면 사실 저희는 뭐 안 된다, 거부한다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회사 방침이 정해졌다, 바꿔라 라고 하면 저희는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바뀌는 게 연구원들은 되게 힘든데 일단 바뀌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바뀌는 부분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절충을 해야죠. 사실 그냥 다 바꾼다고 사실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고, 결국 고객분들이 다음 차를 기대하는 건 이 차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줘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채워야 사실 차가 잘 팔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디자인만 바꾸고 결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문제점이 개선돼서 안 나오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냥 투자비 낭비라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절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TM은 처음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신형이 나오면 이제 뭐 소음은 그렇다 쳐도 진동이나 이런 게 좀 개선이 된다는 걸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TM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저기 DM과 비교해서도 진동이 별로 이렇게 줄지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진짜 이거 못할 정도로 진동이 많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와, 지금도 이 시트 진동이 미국에서 이게 진짜 진동이, 와, 이게 막 밑에 부르르 떨어요. 근데 오늘 저기 시승기 찍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맨날 보기만 했지 어떻게 찍으시는지 사실 잘 몰랐고, 막상 하니까 너무 허접하죠. 아니요, 허접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준비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이게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저 준비 안 하는데요. 저 준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죠, 구도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 안 하는데 항상 똑같은 구조인데 뭐 생각을 해요. 맨날 똑같은 걸 똑같이 찍는데 무슨. 그쵸, 그렇긴 하죠. 나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예, 생각보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쵸. 저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쵸. 그게 좀 신경이 쓰이죠. 제가 모자이크 잘 못해서. 저는 일단 저기 아무 말이나 해놓고 편집으로 자르는 스타일이라. 근데 원래 그게 되게 맞는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 막 던져놓고 편집으로 걸러내는 게 낫지. 일단 아무 말이나 그쵸. 하고. 이거를 써야지 하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된다고. 아니, 제 생각에는 미리 각본 써놓고 하면은 내용이 후져. 미리 써놓고 하면은 안 돼.